자,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찰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투자 방식이냐? 전세 보증금이 귀할 때 쓸 수 있는 경매 투자 방식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납된 물건들 중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자, 이 물건이에요. 이 물건은 경기도에 있는 물건이고, 그리고 지금 한 명이 낙찰을 받아서 미납을 했습니다. 자, 1,800만 원에 대한 보증금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송땡땡님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자, 전입을 한번 볼까요? 전입이 2019년 5월 10일이네요. 자, 말소기준 권리가 2020년 2월 20일입니다. 자, 이 물건은 뭐예요? 대항력이 있죠. 2019년 5월 10일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토지주택공사라고 해서요.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 토지주택공사에 있는 전세, 임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이용을 하고 임차인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보증금이 8,500만 원 정도로 있네요. 아, 그러면 이 물건을 싸게만 낙찰받을 수 있다고 하면 괜찮겠네요. 먼저 이것도 시세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또 처인 주택 재건축 단지에 있기 때문에 위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좋고, 그리고 이 재건축이 되면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인 것으로 보고 아마 투자로 이분도 낙찰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세를 한번 볼게요. 라이프 아파트 약 84.99 크기이네요. 그러니까 약 105 타입인 걸로 보입니다. 105는 지금 약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시세 실거래가를 보면 이 105 클릭을 하면 지금 보면 여기서 있죠.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계속 아파트가 주춤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셔도요. 가격은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얘도 보니까 실거래가 2억 3천에서 2억 6천 정도라는 걸 보면 2억 한 5천 정도 시세라고 하면 그래도 몇 천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이제 입찰을 들어가셨네요. 그러면 문제 없지 않나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헷갈리지 말아셔야 될 게 이 송땡땡님 있죠. 그리고 토지주택공사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이 토지주택공사가 누구를 대신해서 경매 절차에 들어왔는지를 보면 돼요. 여기 송땡땡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 송땡땡님을 대신해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그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이 전입 날짜 2019년 5월 10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죠.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죠? 그쵸. 법원은 무한정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돈을 달라고 할 때 임차인이 그러면 제가 1년 살고 있는데요. 경매 절차 끝나고 나서 돈 달라고 할게요. 라고 하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이 돈을 주세요 라고 하는 날짜를 언제까지 하세요 라는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매정보제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2023년 1월 30일이 뭐냐? 배당 요구 종기일이고, 이 주택공사에서 이 송땡땡님의 지위를 가져오는 주택공사는 언제 배당 요구를 했죠? 그렇죠. 2024년 10월 4일, 그러니까 약 1년 뒤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당 요구는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배당 요구를 안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차인의 8,500만 원에 대한 배당 요구는 했지만 인정이 되지 않는 금액을 어떻게 된다? 결국은 인수를 해야 된다. 라는 게 투자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1억 9,200만 원에 샀지만 아까 8,500만 원을 또 인수하게 되면 약 이 물건은 2억 한 8천 정도에 사는 거기 때문에 또 위험하게 샀고 결국은 미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물건은 소유주와 채무자 송땡땡님이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전입한 임차인이 송땡땡님이셨기 때문에 아하, 가족이지 않을까라고 입찰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미납을 했거든요. 자, 이걸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주택공사에서 이 임차인이 보니까 배당 요구를 2024년 10월 4일에 배당 요구를 했어요. 이게 언제냐? 아이러니하게도 낙찰자가 낙찰받은 이후에 주택공사가 배당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낙찰받은 이후에 이제 임차인이 주택공사에 이거 왜 배당 요구 안 했어요? 배당 요구 하세요. 라고 해서 주택공사가 부랴부랴 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배당 요구를 언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낙찰 받으신 분 첫 번째 뭘 확인을 못했죠? 이 송땡땡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가장 임차인 물건에서 미납된 대부분의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자, 기억하세요. 낙찰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을 해야 되는데 누가 증빙을 해버렸죠? 송땡땡님이 증빙을 해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그쵸? 주택도시공사에서 이 송땡땡님을 임차인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감이 안 오죠. 아, 토지주택공사에서 임차인의 지위를 가져와서 배당 요구를 좀 늦게 했는데 그래도 혹시 가장이지 않을까요? 혹시 뭐 짜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 절차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절차를 가져왔어요. 이 임차인들이요, 이런 절차로 단계를 밟아야 이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이든 아니면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첫 번째는요, 입주를 신청을 합니다. 누가요? 임차인이요. 입주를 신청하면요, LH에서 입주자 자격을 조회해요. 자, 자격을 조회할 때는 어때요? 그냥 자격을 조회할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서류를 달라고 하겠죠. 세 번째는요, 대상자를 발표하면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어때요? 입주 대상자가 주택을 물색을 합니다.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입주 희망 주택을 물색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LH에 또 검토를 또 해요. 그럼 LH에 검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세 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LH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 임차인의 대신 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보증금을 받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송땡땡님이라는 분은 이 LH 전세자금 대출에 아니면 전세 임대 절차에 입주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어때요? 다 진행을 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디가 더 객관적일까요? 낙찰자가 객관적일까요? 아니면 임차인이 객관적일까요? 임차인이 객관적인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요, 제가 이거 낙찰 받고 나서 혹시 가족끼리도 또 계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은 명도 소송 대상 자체를 이제 이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주택공사는 이 8,500만 원을 이분에게 이제 다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쵸. 아니면, 이분이 이제 전 만료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토지주택공사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송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일 수 있는 것. 이게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당 요구를요, 낙찰자가 낙찰받고 나서 낙찰됐다고 신고한 다음에 할 수 있나요? 배당 요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배당 요구 종기일이든 그 이유든 상관없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배당 요구한 거를 인정을 해주지 않냐는 누구라고요? 이거는 법원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물건은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이 안 된다는 거는 오히려 임차인이 가족이거나 아니면 가장 임차인이라는 거를 내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대출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임차인이 LH라는 곳에서 아예 객관적인 자료로 임차인이라는 게 증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명도든 인도명령이든 명도 대상을 누구로 잡냐? 이 사람이 아닙니다. 송땡땡님을 상대로 명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공사를 상대로 여러분들 명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물건들은요, 8,500만 원을 인수해도 돈이 되는 가격의 입찰을 또 고려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이제,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전세 가격을 봐야 됩니다. 자, 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가 얼마죠? 1억 5천에서, 지금 1억 6천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그러면 전세가 최소 1억 5천 정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전세가 없죠? 전세가 없다는 건 뭐죠? 전세가 귀합니다. 이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이다. 다만 여러분들이 현금이 들어갑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이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물건이 지금 시세가 얼마라고요? 매매를 보니까 시세가 약 2억 4천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은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찰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저는 유찰되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한 번 더 유찰돼서 약 이게 한 1억 정도까지 유찰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2억 4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시세차익은 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의 장점은 뭐냐? 1억 정도 현금이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를 더 하시고
중고수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현금이 들어가되 이 물건이 굉장히 단순하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가장 임차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 8,5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인수해야 돼요. 인수해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 보증금만 주면 끝나는 게 이 물건이에요, 또. 8,500만 원에 대한 보증금만 주면 끝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억에 낙찰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에 낙찰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해야 될 게 뭘까요?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LH 쪽에 연락을 해서요. 보증금 줄 거니까 언제 나가실래요? 끝.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중개소에 전화하셔가지고 전세 어떻게 들어온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끝. 됐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전세에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냐? 1억에 낙찰받은 다음에요. 요거는 한 달이면 끝나버리는 물건이에요. 다만 1억에 낙찰받아서 소유권 이전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다만 돈이 들어가요. 1억에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1억에 대한 돈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소유권 이전했어요. 근데 전세가 바로 구해졌어요. 1억 5천에 전세가 구해졌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LH에 전화해서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나갈게요. 8,5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잔금을 1억을 냈어요. 잔금을 1억을 내고 LH한테 말해요. 자, 8,500만 원 줄 거니까 나가세요. 바로 지금 중개소에서 어때요? 1억 5천짜리 임차인의 보증금을 구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 LH에 대한 사실 확인서도 어떤 확인서를 받는 겁니다. 자, 이 8,500만 원 받으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렇죠? 이거는 중개하는 곳에서 이거를 증빙한 다음에 여러분들 임차인의 전세를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1억에 낙찰받은 다음에 1억 5천짜리 전세 임차인을 구한 다음에요. 여기 지금 확인서 있잖아요. 그러면 동시이행을 하는 거예요. 1억 5천을 받고 8,500만 원 나간다 하면요. 이 보증금을 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줘버리면 끝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까 시세차익 약 6천에 대한 시세차익 있고 플러스 뭐가 되죠? 여러분들이 현금 1억이 들어갔지만 한 달 뒤에 거의 들어가자마자 며칠 사이에 뭐가 되어버리냐? 1억 5천에 대해서 8,500만 원 전세금 갚고 1억 5천이면 약 얼마죠? 6,500만 원이 회수가 돼요. 그럼 결국은 6,500만 원 회수가 되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돈은 얼마예요? 3,500만 원 정도밖에 투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빨리 해버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1억에 대한 돈이 이 잔금 칠 때요. 잔금날 1일 정도의 하루 안에서 등기 치고요. 잔금 치고 뭐 등기 치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면 여러분들 6,500만 원을 회수하고 그리고 3,5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이거는 4,000에서 6,000 정도까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중고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LH가 끼어있어요. LH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도로 가버리면 굉장히 소송을 대법까지도 갈 수 있는 난이도가 있지만 이거를 보증금을 주는 명도가 되어버리면 어때요? 그냥 깔끔하게 깨 나가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투자 방식이냐? 전세 보증금이 귀할 때 쓸 수 있는 경매 투자 방식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